비가 올 듯한 흐린 저녁이었다. 골목 끝 작은 다세대 주택 1층. 낡은 창문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왔다. 아랫집에는 세 식구가 살았다. 아버지는 분식집에서 일을 했고, 어머니는 밤에는 김밥을 싸고,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도왔다. 그리고 아들, 민수는 19살이었다. 민수는 대학에 합격했다. 컴퓨터 화면에 합격 결과가 나왔을 때 민수는 잠시 말을 잊었다. 아버지는 우리 아들 해냈다 하고 웃었고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수야,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장하다 장해. 그날 저녁 밥상 위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피자가 있었다. 아버지는 특별한 날이라며 치킨 한 마리 사오셨다. 그런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입학금 마감일이 다가왔다. 4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아버지는 한참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손을 멈췄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민수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너 입학금도 마련 못 해주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빠.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 되지. 올해는 아빠 일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겠네. 나 정말 괜찮아.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마감일이라는 말이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이 집의 주인은 2층에 사는 박노인이었다. 70살, 얼굴이 늘 굳어 있었고 말이 날카로웠다. 박노인은 인색하고 고약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인사도 잘하지 않았다. 박노인도 사람들에게 잘 웃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이러니 세상이 요상하게 돌아가지.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말세야 말세. 박노인은 늘 그렇게 말했다. 어느 날은 민수네가 늦게까지 분식 준비를 하느라 작은 소리가 났다. 그날 박노인은 쿵쿵 발로 바닥을 치며 소리쳤다. 아랫집, 조용히 안 해? 밤이야, 밤. 민수의 어머니는 바로 문을 열고 나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조용히 할게요. 하지만 박노인은 그 말도 듣지 않는 사람처럼 돌아섰다. 그래도 박노인은 이상하게 민수네 가족을 자주 보게 됐다.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는 아버지. 손에 물집이 잡혀도 웃으며 김밥을 싸는 어머니. 그리고 공부와 집안일을 병행하는 민수. 힘들어도 어느 누구도 불평을 잘하지 않았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창문 틈으로 보았다. 그리고 혼잣말로 툴툴거렸다. 세상 좋은 척은 다 하는군. 하지만 그의 눈은 오랫동안 창문을 떠나지 못했다. 어느 날 박노인은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에서 봉투 하나를 주었다. 봉투는 두툼했다. 안에는 돈이 있었다. 상당히 큰 돈이었다. 박노인의 심장이 잠깐 빠르게 뛰었다. 이거면 생활비 걱정은 없겠네. 그는 봉투를 오단에 넣으려다 멈췄다.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민수를 봤다. 민수는 길가에서 어떤 울먹이는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디에 두셨을까요? 아, 큰일이네. 민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머니, 같이 경찰서 가요. 분실 신고하면 찾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 팔을 잡았다. 고맙네. 고마워. 민수는 그 할머니를 경찰서까지 데려갔다. 박노인은 그 장면을 보고도 투덜댔다. 괜히 오지랖이야. 세상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했다. 가슴 안에서 작은 돌멩이가 굴러가는 것 같았다. 박노인은 결국 돈 봉투를 경찰서에 가져갔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봉투를 내려놓고 나왔다. 돌아오는 길, 박노인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야. 나 착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은 바람에 쉽게 흩어졌다. 그날 밤이었다. 박노인은 집 앞 계단에서 잠깐 숨을 고르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다.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다. 헉. 그는 한 걸음도 못 가고 그대로 쓰러졌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소리도 멀어졌다. 박노인은 순간 생각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무도 없는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다. 박노인은 갑자기 무서워졌다. 나 혼자구나. 참 외로운 인생이군. 그때 아래층 문이 열렸다. 민수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박노인을 발견했다. 어르신, 어르신. 민수는 달려갔다. 박노인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민수는 손이 떨렸지만 정신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민수는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했다. 그리고 배운 적이 있던 심폐소생술을 했다. 민수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제발, 제발.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구급차가 왔다. 박노인은 병원에 옮겨졌다. 민수도 같이 따라갔다.